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떠신지요? 증시 오늘과내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마무리, 내일의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어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일 현선물 대량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외국인이 특히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매수를 보이자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으나 그래도 상승 탄력도는 아직은 미미합니다. 강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의 지수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 0.41%가량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867선입니다. 계속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톤이 하루하루 바뀌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갖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장 흐름 쫙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슈 추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그래도 어제 좀 강한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다시 코스피 지수로 돌아와 주고 있는데 오전장, 오후장에 변화가 있었을지요? 일단 뭐 오전에는 거의 그 현물의 거래가 실종됐다 할 정도로 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네.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기관도 그랬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 그나마 그래도 한 1,600억 이상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선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지금 현재도 한 6,800억이 조금 안 되죠. 6,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수를 내리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제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죠. 역사 이래 뭐 사상 최대로 많이 샀는데. 맞습니다. 예, 그 추세를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그렇게 샀는데 오늘 왜 주가 더 안 올라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이 정도 오르면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현물보다는 선물 공방으로 좀 이어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도 뭐 프로그램으로 매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지금은 그냥 조금 눈치 보기 어제 많이 올려놓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코스피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좀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 줬고 오늘도 그 연속성에 그래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조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다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뭐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그닥 없죠.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거기다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약세, 그다음에 리노공업이 급등 이후에도 쉬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1,000억대 이상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매도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도했던 금액보다는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조금의 일부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낙폭은 좀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의 상승의 촉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장의 이슈 추적 두 가지 주제로 합축해봤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요. 엔비디아 훈풍에 오늘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해운주가 떠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페노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인지 팩트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비디아 훈풍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주가 눈에 띕니다.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뭐하는 회사인가 한번 볼게요.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오피스 엔진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문서를 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 서비스는 글로벌 가입자가 무려 1억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가 현재 무료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AI를 적용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에 무료로 쓰던 회원들이 14,000원 혹은 24,0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유료 가입자 수는 9만 명입니다.
그럼 돈을 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활용한 이력서 작성 방법인데요. 뭐 기업명이라던가 지원 직무 설명, 그리고 이력,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값을 도출하면요. 이렇게 AI가 이력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 월에 14,000원, 24,000원을 내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구독하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왜 이 그룹주가 특히 폴라리스 AI가 크게 올랐는지 엔비디아 덕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생각하시면 AI 칩 요거만 이제 생각나죠. H100 뭐 이런 네. H200 뭐 이런 것만 생각나실 텐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이제 그 발표 젠스랑이 나와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때 개발자 회의 비슷한 걸 했을 때 발표했을 때 보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도 자기들이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이제 종속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선정이 되면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돈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도와주고 AI 산업에 본인들의 이제 플랫폼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자회사인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선정이 됐다라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챗 GPT 한참 나올 때 거기에 챗 GPT스에 네. 뭔가 프로그램만 올렸다 그래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때 그랬는데 그때 한번 전성기를 누가 누리다가 사실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네. 도로 다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엔비디아 향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이건 향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진짜 뭔가를 해서 그 엔비디아 이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한번 소프트웨어 쪽이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다시 한번 반등을 세게 주고 있다. 그 중심에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폴라리스 AI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어제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소프트웨어의 거의 강자 대장주는 이 폴라리스 그룹주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폴라리스 AI가 가장 큰 상승폭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룹주 안에서도 이 엔비디아 효과 혹은 나중에 소프트웨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대주는 폴라리스 AI라고 보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는 오늘 좀 더디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본업을 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SI 이제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긴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폴라리스 AI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니까 사실은 변동성도 더 크겠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조정받을 때 폴라리스 AI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거 약간 좀 다이내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AI 하시고 네. 좀 진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피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별 선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LG전자가요, 임원을 대상으로 AI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나선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LG전자가 비전 실현을 위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임직원분들이 무언가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왠지 LG전자도 이 애플의 또 AI 아이폰을 맞이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 마침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르면서 소프트웨어주들이 다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강세를 폴라리스 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후에 뭐 애플의 AI 폰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 연장선의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의 이제 큰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불을 지펴준 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부터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도 1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도 행사를 했죠. 개발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우리 본인들의 플랫폼 내에서 어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인셉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들 그 세계 안에 그 구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플랫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애플도 그동안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지금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서 AI 관련돼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사이에 이번에 이제 개발자 일을 굉장히 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번에 또 지금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패드가 새로 나왔죠, 아이패드가.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또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칩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NPU 기능을 강화했는데 강화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iOS 생태계 내에서도 계속 개발자들이 머물러 달라는 걸 요청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참전, 엔비디아가 갑자기 인셉션 프로그램을 딱 내놓으면서 이게 불이 붙는 거다. 기대감이 생긴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당장 지금 돈이 안 돼도 이게 지금 열리는구나, 개화되는구나라고 하면 벌써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르는데 그 중에 폴라리스가 가장 먼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덕을 보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기류 역시도 맞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시장의 흐름 봤을 때 또 최근에 주가 움직임 봤을 때 이건희 대표라면은 소프트웨어 쪽에 시선을 보내주실 건지 그리고 폴라리스 AI의 뒤를 이을 후발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 명확하게 해주시죠. 예,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갖고 있으면 아마 팔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뭐 당장 돈 버는 거 아니고 이슈를 좀 부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요. 한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애플 관련돼서는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 쪽에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개발자의 이후에 뭔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후발주로 저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앞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는 AI 및 클라우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구조가 폴라리스 오피스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회사 한컴 라이프 케어를 매각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글과 컴퓨터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클라우드 매출 증가가 같이 기대되는 한글과 컴퓨터를 후발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조선과 함께 해운주도 눈에 띈데요. 이번엔 해운주로 넘어가 볼게요. 연초에 운임가 하락하면서 해운주들도 부진했는데 그 하락이 어느 정도 중단됐기 때문에 해운주 저점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증권사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뭐 동부 그리고 지중해 유럽 지역을 가고 있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약간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항만이 여전히 혼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 문제가 빠르게 종식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 항만이 혼잡도가 이어지자 운임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보다는 앞으로 2분기, 3분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초에 이 유가 상승의 덕을 정유주들은 톡톡히 봤는데 해운주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뭔가 이 해운주들 단에서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대표님 오늘 장 해운주들 흐름 좋습니다. 그 아래서 대장주로 현재 구간에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탄력도가 좋은 거는 지금 이제 내용도 괜찮고 주가 매력도도 높은 페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MM도 이제 당연히 컨테이너 운임 지수 상승에 대한 효과를 볼 텐데 해운주들이 이제 한참 코로나 국면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HMM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사실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열심히.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HMM은 좀 묵직하게 갈 것 같고요. 페노션은 조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오늘도 탄력도는 여전히 페노션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페노션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과 HMM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다. 페노션 현재 주가는 한 6%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해운주를 보는 시선이 좋아요. 왜냐 뭐 고환율, 고유가, 삼중고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해운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전히 불안한 중동 리스크 역시도 해운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면
현재 포트에서 이 해운주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우리 앞서 뭐 소프트웨어도 받고 지금 반도체 여전히 핫하고 여기에 바이오단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굳이 해운주를 담아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해운주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요? 이제 뭐 중장기로 접근하기에는 워낙 또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지금 이제 왜 주목하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건데. 가격적으로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뭐 오늘 올랐는데 만약에 페노션이 내일 또 5천 원을 돌파한다 이러면 사실은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왜 주목을 하냐면 해운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주도 올랐는데 고유가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 해운주 좋아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물동량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네. 하지만 이번에 유가 상승은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컸고요. 근데 또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미했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반영되면서 최근에 운임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연초에 좀 떨어졌던 운임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환율도 지금 되게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죠. 어떻게 보면 결제를 뭐 원화로 주지는 않으니까 운임료는 그렇죠. 달러로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부분 수출 기업이라든지 다 몸을 수혜 주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너무 소외됐다라는 게 부각됐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있던 섹터들이 이게 한번 리포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사실은 반응을 좀 요즘에는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정직해졌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반응을 좀 해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오늘까지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에 두 종목 다. 그러면 여전히 내일까지는 추가 상승은 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단기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SCFI는 이제 2차 상승의 기로에 놓여 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봤을 때에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게 운임가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단 단기가 나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후발주로 골라보는 게 좋을지, 또 개인적으로 경기 민감주에서 지금 해운보다는 약간 방산이라던가 조선주 쪽으로 많은 분들이 담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의 매력도가 현재까지도 훨씬 더 우세한지요? 방사는 이제 좀 매력이 좀 떨어졌죠. 많이 오.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좀 꾸준히 올라갈 걸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운주는 뭐 후발주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아까 HMM과 페노션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 외에는 사실은 해운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오. 예, 너무 작고 흥하해운은요? 흥하해운은 약간 좀 전쟁 관련주로 엮여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될 때는 흥하해운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그런 뉴스 나오면 흥하해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로 이제 아까 제가 단기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HMM이라든지 페노션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하다. 근데 이게 지금 살 게 워낙 많은데 네. 여기까지 난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안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단기로만 보고 있습니다. 페노션, HMM 위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경기 민감 안에서 방산주의 매력은 조금은 더뎌졌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